(2014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한 학급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수업 시간에 두 그룹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하도록 시켰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예전의 학교 수업 방식인 펜과 종이를 가지고 손으로 직접 노트를 작성하여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학생들은 실험 과정에서 불편과 함께 짜증 섞인 소리를 내면서 마지못해 노트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펜으로 내용을 직접 쓰면서 노트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일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로서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팔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팔에 약간의 통증까지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노트북, 전화기 또는 모든 현대적 기기들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노트 정리 방식보다는 보다 수월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 내용을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노트를 정리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 학생들이 배운 것을 보다 오랫동안 보다 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날 즈음 연구자들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은 두 집단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전부 다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전통적인 방식인 펜과 종이를 이용하여 손으로 노트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노트북, 전화기, 태블릿 등 최신 기기를 사용하여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 비해 2배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연구원들은 손으로 직접 쓰면서 노트 정리를 하게 했던 학생 그룹이 교실 밖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추가적인 공부를 더 하도록 촉진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2번 더 시행했습니다. 한 번은 별도의 공부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이 끝나고 바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방식으로 노트를 정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후에 예고 없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두 번 모두 손글씨로 노트 정리를 한 학생 그룹이 각종 현대적 전자기기 학습 장비를 사용하여 노트를 정리한 학생 그룹보다 2배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노력의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기록할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학생들은 기록한 정보를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된다. 이 원칙은 학생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학습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용 가능한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수의 자기개발서, 비디오, 팟캐스트 등이 사방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개발 자료들을 활용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각종 자료에 소비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를 접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기억하여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정보들에 투자한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개발에 관한 너튜브 영상을 시청한다고 해도 그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절대로 자기개발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디오북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오디오북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디오북을 듣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오디오북의 음성이 사라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머릿속에서 그 내용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쉽게 하는 일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억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보거나 너튜브를 시청하거나 오디오북을 들을 때 접하게 되는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가며 정리한다거나 핸드폰 메모 어플을 이용하여 시청한 내용을 메모하면서 읽거나 보고 듣는다면 그 정보를 기억하고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거나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잠깐 멈추고 바로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지나면 그 깨달음은 잠시 후 기억에서 바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바로 그 내용을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노동력을 투입하여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남긴 기록들은 기억에서는 대부분의 핵심 내용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남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자료를 반복해서 보고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해가면서 수없이 반복한 이후에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정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포착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깨달음은 그 순간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노트에 메모를 하거나 메모 앱을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몸속에 최대한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비상사태 발생 시 그 일에 가장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항상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행동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 자극에 대한 이런 형태의 반응 방식은 우리가 여분의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생명을 꾸준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비디오를 보거나 오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는 우리의 최소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습성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보고 듣고 읽는 내용에 최소 에너지만 사용하면 그 정보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 돌아서면서 그 내용을 바로 잊어버리게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하는 정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노래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노래가는 과정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노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손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앞에서 소개한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메모 어플을 사용하여 그때그때 기록하면 됩니다. 쉽게 보이는 이런 사소한 습관도 막상 실천해보면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두 번 메모하는 것이야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메모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힘겨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라도 꾸준하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떤 것을 쉽게 학습하고 나중에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읽거나 보거나 들을 때보다 몇 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꾸준하게 실천한 후 나중에 그 자료를 반복해서 보고 수정하고 빠진 것을 추가해가면 그 내용들은 쉽게 학습되고 나중에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